우리 엄마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너 아버지 묘를 갖다가 죽일 놈들이 없었다고. 말을 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는 딴 데서 하면 안 된다. 모른 척 해라. 보도의 은명원을 괴롭힌 것은 두고두고 씻지 못할 과오였다. 그렇게 병하고 싶고. 22살에 꽃다운 그 나이에 한마는 꽃도 어디에 하소연해야 하는가. 표지판도 제대로 없는 대운산 자락. 보도연맹 유족회분들을 만나 대운산을 올랐습니다. 깃발을 따라 산을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보도연맹 학살지에 도착했습니다. 이 장소가 대운산인데요. 이곳은 울산 국문보도연맹원들이 1950년 8월 5일부터 8월 23일까지 10여회에 걸쳐서 학살된 학살 장소입니다. 처음 여기 온 것은 아버님 6월 수습하러 왔는데, 봉군이 이렇게 있으면 요 위에 이제 소나무가 요래가 쫙 있더라고. 그가 다른 거는 다 비고 제거를 했는데 그 한 줄만 딱 나놨더라고. 울산은 1950년 7월 15일 날 보도연맹원들을 각 읍면별로 소집을 해가지고 소집한 날짜에 울산경찰서로 트럭에 태워서 데리고 옵니다. 울산경찰 사무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딱 차니까 학성동에 있는 농협창고라든지 이런 데 수감을 시켜가지고 개별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가다만 정도라든지 여러 가지를 조사를 해가지고 A, B, C, D를 구분해가지고 A급부터 8월 5일부터 학살을 시작을 합니다. 17군데의 구덩이에서 학살했고 반전곡에서 6군데 그 구덩이에 있었습니다. 이 장소가 학살할 당시에는 여러 증언을 들어보면은 상당히 비참한 그런 결과였습니다. 철사줄을 묶어가지고 이곳까지 끌고 와가지고 구덩이에다가 30-40명 죽이고 며칠 있다가 와가 또 그 후에 또 죽이고 3층 꺼져 있었다 그런 증언이 있었고, 여러 철사줄이다 탄피다 그런 것이 무지기수로 나왔고, 여러 가지 비참한 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그런 결과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알기로는 널이 왔더라고. 널 관이 왔는데 그 당시에 내가 알기만 해도 한 50개인가 이래 왔는데 그건 택도 없어. 그래서 널이 안 되니까 이제 가만히 여기 이제 패놓고 위에 이제 백지종이 그거 이래 깔아가지고, 그래가 이제 이걸로 이제 맞춰요. 다리는 다리대로 이래 쭉 맞춰가, 그래가 이제 또 감아가지고 내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어요. 지금 울산 초등학교 가져오는 이걸 전부 다 그게 동계했어요. 그것을 이제 그날 저녁에 재 지내고 아침에 이제 저녁에 이제 햇불 피안하고 사람 지킨 사람 지키고 이래가지고 그 이튿날 배안사에 거기에 이제 묘를 섰어요. 철사줄에 대해 가지고는 딴줄 학살하기 위한 사전에 정부에서 그렇게 계획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걸 발굴했을 때 나오는 철사가 똑같습니다. 똑같은 것은 그 당시에 정부에서 명령과 같이 철사가 배급이 됐지 않겠느냐. 그야말로 계획적인 학살이었다.
보도연맹 사건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 위해 역사교사 이현호 선생님을 찾아뵈었습니다. 국민보도연맹이란 이름이 정식 이름인데요. 이 단체는 해방 이후에 소위 좌익사범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 전향을 시켜서 이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일종의 임의단체이고 관변단체입니다. 보도연맹은 49년 4월 달에 경찰 간부라든지 검사, 판사들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졌고요. 실제 가입한 사람들의 약 80%가 농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한 50%에 이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 이 글자도 모르는 무학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도연맹을 만들어서 소위 좌익사범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겠다 했지만 실제 좌익사범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고 상당수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순수한 농민들이 가입을 하는 경우가 많았죠. 왜냐하면 가입을 하면 뭐 쌀을 준다든지 보리를 준다는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해서 가입자를 늘리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울산은 1561명의 보도연맹원이 있었다라고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숫자를 알 수는 있지만 그 사람들의 전체 명부는 남아있지는 않고요. 17개 그 당시 읍과 면이 있었는데 그 중에 7개의 읍과 면의 명단만 남아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숫자가 대략 672명이 지금 명단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 672명 남아있는 명단을 보니까 지금 남아있는 곳 중에 방어진읍이 제일 숫자가 많은 155명의 보도연맹원이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농소면에 135명, 그 다음에는 웅천면에 111명, 100명이 넘는 숫자는 요 세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 5일부터 8월 26일까지 한 16일간에 걸쳐서 16일 동안 한 10번이죠. 10번에 걸쳐서 이 사람들을 자기들이 판단했을 때 이 사람을 풀어주시면 안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을 끌고 가서 이제 사형을 시켰던 거죠. 울산경찰서에서 발견된 서류 뭉치가 있습니다. 그 뭉치가 대공인적 위해 요소, 명부라는 그 서류 뭉치가 나왔었어요. 그 안에 보면 처형자 명단이라고 하는 그 서류가 또 나왔고요. 그 처형자 명단 안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날짜가 또 적혀 있었습니다. 8월 5일 날 그리고 이제 8월 26일까지 있는데 가장 많이 희생을 했던 시기가 8월 18일 날에는 하루에만 213명을 처형했다라는 기록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소위 CIC, 영어로 CIC, 이제 우리말로 바꾸면 방첩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육군 본부의 정보국.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국군 기무사령부죠. 그 기무사 사람들, 그 당시는 이제 CIC라는 영어 약자로 표시했고요. 이 사람들이 주로 앞장을 서서 사람을 체포하거나 조사하고 또 자기들이 생각할 때 처형시켜야 할 사람들을 결정을 줬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끌고 가서 사형을 시킨 어떤 이 장면들은 울산 경찰서의 사찰계 경찰들입니다. 그래서 869명이 돌아가시고 한 분은 탈출을 했죠. 이분이 이제 두동의 니전리에 살고 있던 이청도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탈출할 때 철사줄을 끊었다 그러는데 2로 끊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가 그 당시에 뭐 다 빠졌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거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자기 고향 집이 있는 니전리까지 오는 과정이 이제 아주 파란만장을 하더라고요. 오는 도중에 배가 고프니까 밥을 달라고 요청했다가 그 마을 사람들이 신고를 해서 잡으러 오니까 저수지에 숨어서 코만 이렇게 물 위에 내밀고 숨어서 그 사람들이 못 찾을 때까지 버티다가 간신히 저수지 빠져나와서 자기 집으로 도착했는데 결국 자기가 살아남은 게 들통날 수 있으니까 자기 집 화장실, 변소라고 그러죠 옛날에. 화장실 뒤편에 굴을 파서 그 굴 속에서 무려 3년을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나와서는 자기를 알아볼 수 없는 곳으로 옮기기 위해서 베네골이라고 그러죠. 이천리 쪽으로 가서 거기서 나머지 기간 7년을 더 버티다가 1960년 4.19 혁명 직후에 6월 발굴하고 이제 합동 위령제 지낼 때 사람들 앞에 나서서 이 상황을
이제 증언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가 널리 이제 가장 많이 증언자, 생존자로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유일하게 전국적에서 유일하게 지금 이 채용자 명부가 나왔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 607명이 채용자 명단에 있는데 거기에는 보도연맹 관련자로 확인된 사람은 226명입니다. 그럼 나머지 364명은 보도연맹원이 아닌 사람이라는 얘기도 되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냐? 좌익사범일 수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일반 순수한 민간인일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건 불법이죠. 불법이지만 이게 어떤 근거가 있었냐면 전쟁이 나니까 이 계엄령이 떨어졌고 계엄령 상태에서 특별조치령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전쟁 나고 나서 한 20일 정도는 이 조치령이 발표가 안 됐었어요. 20일쯤 지나고 나서야 계엄령에 따른 특별조치령이 대통령 권한에 의해서 내려졌거든요. 그러니까 20일 동안은 사람들을 잡아가고 그 사이에 죽인 거는 완전히 불법으로 저지른 일이죠. 결국 이 사건의 최종 책임자는 결국은 누가 되냐면 이 명령의 최종 결재자인 대통령이 결국 지어야 되는 겁니다. 흔적이 지금 딱 하나가 남아있는 게 그 해 10월 1일 날 합동묘 앞에서 합동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10월 1일 날. 그 제사를 지냈고 그 유족회 간부 33명이 그걸 기념하는 사진을 찍었는데 그 기념 사진에 무덤과 비석이 세워져 있는 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사진 한 장밖에 지금 남아있는 사진은 그 한 장밖에 없습니다. 보통 보도연맹이 하는 역할은 가장 이제 심한 경우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야산대나 빨치산 활동했던 사람들 가운데 자수해서 보도연맹원 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거꾸로 자기가 같이 지냈던 그런 야산대나 빨치산을 토벌하는 토벌대원으로 거꾸로 동원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보도연맹원이. 그렇지 않을 때는 일반적인 것은 특정한 날에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모아서 교육을 시키는 거죠. 교육시키는 것도 가장 일반적인 활동이었습니다. 보도연맹 사건을 좀 더 알아보니 보도연맹원들이 학살된 법적 근거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를 탄압하던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이어받은 국가보안법이었습니다. 이 국가보안법으로 보도연맹을 만들고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이들이 북을 이롭게 할 수 있다는 추측만으로 보도연맹원들을 학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은 아직도 폐지되지 않고 살아남아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보도연맹 학살 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도 5.16 군사 쿠데타 이후 국가보안법 때문에 구속을 당하기도 하고 끝없는 연좌제로 고통을 겪어왔습니다.